한국 기술, 허울뿐인 쓰레기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상은 신뢰할 수 없는 가짜 기술에 불과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농업전 한국 실장의 발언이 놀랍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쩌다가 한국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녀의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할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술, 허울뿐인 쓰레기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상은 신뢰할 수 없는 가짜 기술에 불과해요.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까지 다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르한 짝퉁 기술일 뿐이죠. 그들은 유럽이나 미국 기술을 베끼기만 할 뿐 진짜 혁신은 없어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미래기술청 스마트 농업전 한국 실장이 된 저릴라 알사피아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네옴시티의 스마트팜 구축 책임을 맡게 된 저에게 왕실의 야심찬 비전 2030의 핵심인 식량 자립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불모지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런 도전이 바로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을 완성시킬 기회예요. 성공하면 왕실의 신임을 얻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거고 실패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제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런던 정치경제대와 ETH 추리를 졸업하며 쌓은 도시계획과 기후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최신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어요. 유럽에서의 경력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 이면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죠. 비서가 건넨 태블릿에 담긴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장님, 기술 검토 결과입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기술 모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제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참모 파이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중동 지역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중국 카피캣과 뭐가 다르죠?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기술은 모두 위험한 함정이에요. 제 격렬한 반응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3년 전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겪은 처참한 실패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죠. 그때 중국 기술을 믿었다가 제 경력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아세요? 왕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완벽해 보이던 시제품을 보여주던 그들은 계약 체결 후 돌변했습니다. 기술은 홍보된 것의 절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는 유출됐어요. 그때의 배신감과 좌절은 아직도 제 가슴을 쓰라리게 합니다. 파이잘이 중국과 한국은 다른 나라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에는 모든 동양 기술이 하나로 보여요. 그들은 모두 똑같아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없는 기술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로서, 그것도 외국 유학파로서 이 위치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 이번에 성공하면 사우디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차가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모든 아시아 기술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기술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해요. 동양 기술 같은 모험은 절대 안 돼요. 프로젝트 일정표를 확인하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압박감이 커졌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것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제 경력과 명성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동양에서 온 어떤 기술도 믿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울린 전화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관실에서 온 긴급 소환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예산 삭감일까? 아니면 프로젝트 취소?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장관실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알와흐단 장관님께서 직접 저를 맞이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릴라, 좋은 소식이 있네. 왕자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다음 주에 한국 방문 일정을 잡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고요? 하지만 장관님, 그들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최대 통신기업 STC가 한국과 협력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네. 왕자님께서 네옴시티의 스마트팜도 같은 모델을 고려해보라고 하셨어. 순간 강하게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왕실 직속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 굳은 표정만으로도 모두가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하고 기술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압둘라 알카심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실장님.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특히 물 절약 시스템은 우리 환경에 딱 맞을 겁니다. 혹시 이 방문이 당신 아이디어였나요, 압둘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압둘라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어요. 방문 일정을 짜고 검토할 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압둘라와는 계속해서 충돌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강조했고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방문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때의 굴욕을 다시 겪는다면,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제 경력에 오점이 생긴다면, 책상 위에 놓인 여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지 않을 방법은 없었어요. 이제 최대한 철저히 준비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며 겉으로는 인상적인 지표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어요. 이 모든 수치와 성과가 과장된 것은 아닐지, 현장에서 보게 될 현실은 어떨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오랜만에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패는 제 책임이기도 했어요. 너무 쉽게 믿었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면 그들이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돈된 공항 내부, 세련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 있는 움직임에 놀랐어요. 특히 입국장에서 저희를 안내하던 로봇이 자연스러운 아랍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알사피아님. 저는 당신의 가이드 로봇 아리입니다. 즐거운 한국 방문이 되길 바랍니다. 압둘라의 얼굴에 번진 승리의 미소를 보았어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가 물었습니다. 로봇이 아랍어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술력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차갑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는 깨끗했고 녹지가 풍부했으며 질서정연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나섰어요. 저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은가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한국은 여성 안전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실장님께도 편안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압둘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도 경험했어요. 다양한 반찬, 공유하는 식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고려한 식재료 선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빨간색 반찬을 가리켰어요. 김치라고 합니다. 발효식품으로 한국인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예요. 압둘라가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동양의 이미지와 실제 한국은 달랐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이 도시가 당신 기대와는 다른가요? 함께 온 나디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스마트팜 현장 방문, 기술 브리핑, 연구소 견학까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첫인상이 단지 포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내일 실제 기술을 볼 때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일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력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깊숙한 편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목록을 검토했어요. 기술적 명세, 내구성 테스트, 실제 운영 데이터까지 꼼꼼히 확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먼저 수직농장 시스템을 보고 이후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그리고 오후에는 AI 환경 제어 시스템을 볼 예정입니다. 압둘라가 설명했어요. 연구단지에 도착하자 한국 측 담당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시설 투어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수직농장이었습니다. 이 수직농장은 일반 농경지 대비 면적당 생산량이 40배 높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물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일반 농업 대비 95% 절감됩니다. 폐쇄 순환 시스템으로 물이 재사용되기 때문이죠. 95%라니 사우디의 물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혁명적인 수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실제 운영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다음으로 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외부 온도와 관계없이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나요? 사우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기에 물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거? 그들의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AI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은 학습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눈앞에서 본 기술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군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한국 측 안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농업을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자연과 기술의 조화라고 생각하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침에 가졌던 의심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질문이 많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기술적 세부사항, 질문 목록,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이 있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팜 기업 그린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연구소장인 정승민 박사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스마트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우아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승민 박사가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알사피아 실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도시계획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으셨다니 의외군요. 우리 분야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공학, 데이터 과학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린테크의 기술과 철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기술적인 내용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귀사의 기술이 왜 다른 경쟁사보다 나은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명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후에 우리의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대화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에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이해합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릴라 실장님,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개발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단순한 영업 문구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실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어제 본 연구시설과 달리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이었어요. 물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98%라고요? 그 숫자에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정 박사는 자신있게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 생각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술이 네옴시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 박사가 물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기술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기계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 최고의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확신했던 편견이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걸까요?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을 떠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으로는 이곳에 청년 농부 부부가 운영하는 혁신적인 스마트팜이 있다고 했어요. 김태호 씨와 박지연 씨는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농업에 뛰어든 부부입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와 달리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와 정돈됨이 느껴졌어요. 농장 입구에서 젊은 부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농장은 대규모 상업시설보다 작았지만 모든 최신 기술이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저희에게 이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땅과 식물을 이해하는 것이죠. 박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장 전체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도 여전히 직접 작물을 만지고 살피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농업을 선택하셨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키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기술로 길을 냈어요.
농업도 경쟁력이 돼야 했죠.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박지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첨단 기술 뒤에는 이런 열정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김태호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알사피아 실장님, 사막에서 농사 짓는 것은 분명 어려운 도전이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환경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죠. 떠나기 전 박지연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발효차입니다. 한국의 마음을 담았어요. 선물을 받으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의 진심과 열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의 본질은 국적이나 외형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의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고 귀국 후 곧바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변화와 깨달음이 담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외곽에 작은 시범 농장이 세워졌습니다. 첫 스마트팜 시범단지의 착공식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설비는 모두 점검되었습니까?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네, 실장님. 한국 기술진의 지원으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제 옆에 선 압둘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입안자였어요. 제 편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이죠. 시범 농장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10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토마토, 상추, 딸기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우리는 첫 번째 도전에 직면했어요. 예상치 못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통제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다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특별히 우리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조했습니다. 압둘라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수확의 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확장 여부가 결정될 테니까요. 수확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토마토는 예상 수확량의 120%, 상추는 115%를 기록했어요. 품질 테스트에서도 모든 작물이 최상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 정부 관영 뉴스에서 우리의 시범단지를 사막에서 피어난 녹색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했어요. 성공의 기쁨 속에서 조용히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압둘라가 노크 후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대성공이네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특히 내공이 크지. 이젠 한국에 사과하셔야죠. 압둘라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해야죠. 다음 날 한국의 정승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과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 박사의 답장은 빨랐어요. 이것은 당신의 성공입니다, 릴라. 우리는 단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꽃피운 건 당신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범 농장의 성공 이후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3개월 만에 스마트팜 단지는 3배 규모로 커졌고 생산량도 크게 늘었어요. 왕실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농업기술포럼에서 우리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왔어요.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대표단도 있었어요. 정승민 박사와 몇몇 연구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막에서 피어난 녹색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과 8개월 전 저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고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하나의 틀에 가두어 판단했죠. 과거의 실패 경험 하나를 가지고 한 나라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편견 중 하나였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혁신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법과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술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 앞줄에서 정 박사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한때 나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과 철학은 이제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스마트팜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지혜와 열정이 만나 탄생한 미래입니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의 물 절약 시스템은 우리 사막 환경에 완벽했고
모래 폭풍을 견디는 기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상으로 그들의 끈기와 문제 해결 방식에서 배운 것이 더 값집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연설을 마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스마트팜을 넘어 도시계획, 신재생에너지,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고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편견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정 박사가 다가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릴라.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당신들의 인내와 진정성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변화할 용기입니다. 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지식이 더 필요해요. 저희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팀을 초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국 간 공식 협력 체결을 위한 자리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협력을 이끌 새로운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 소식을 팀과 공유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특히 압둘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압둘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조용히 그를 불렀어요.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압둘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기술을 주장했으니까요. 이 기술을 가져온 건 내 공이야. 다음엔 한국을 내가 직접 초청하겠어.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싶어. 압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장님, 처음부터 절대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의심했지. 아니, 의심을 넘어 완전히 거부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야. 그리고 한국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큰 혁신이지. 창밖으로 스마트팜 단지가 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녹색 오아시스. 그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의 증거이기도 했어요.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농업을 넘어 모든 분야로 확대될 거예요. 내가 장관으로서 그 변화를 이끌 생각이야.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장벽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동양 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국적이 아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으니까요. 사막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릴라가 한국에 가진 부정적인 인식이 바뀐 것도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그 안에 담긴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된 철학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는 감동램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